소득을 억지로 올리는 것은 도전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도전은 국장 설계도를 그려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노력이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다양한 안 좋은 문화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애터미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이 이 사업에 또 우리 애터미에 또 주류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애터미 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런 풍조가 우리 애터미에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만의 건전한 문화를 가지자 하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업에 있어서 진짜 도전은 우리가 국장 설계도를 그려서 눈으로 일할 곳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 것도 다행인데, 그래도, 막연하게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공이 눈에 훤히 보이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에라이 모르겠다. 열심히 하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도전이라는 것은요, 정말 목표가 있어야지 일단 도전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도전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면 성실함에 기대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면 성공해요. 그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근면 성실함이 몸에 착 배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국장 설계도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국장 그림이라고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더 좋은 표현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국장 설계도예요. 왜냐? 국장 그림을 그려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도. 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해요. 설계도를 그렸더니 지금 그 빈칸에 이름을 넣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장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름 넣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빈칸 그대로를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게 그 국장 설계도예요. 그 빈칸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될 장소입니다. 아, 여기가 약하구나. 전부 다 빈칸이야. 그러면은 다 채워 넣어야 되겠죠. 할 일이 많은 거죠. 시작점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단에서부터 한 명, 한 명, 한 명 이름을 채워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명단 작성을 해서 명단을 볼 때도 또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도 그 누군가가 국장 설계도에 그 빈칸에 이름을 넣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보도와 명단을 찾아가야 돼요. 명단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명단은 사업할 사람을 찾는 그런 명단이 아니에요. 제품을 쓸 사람, 양치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준으로서 명단 작성을 하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 목표는 그 사람들 중에서 소비자도 하고 그 소비자 안에서 이 빈칸에 들어갈 정말 나의 평생 갈 파트너를 찾는 거죠. 자, 그리고 소개를 받고 함께 할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 설레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빈칸에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개를 받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소비자만 생각을 하고 찾는다면 그게 힘이 날까요? 소개를 받을 때는 소비자만 생각을 하고 소개를 받는 것 같죠? 항상 우리 마음 안에는 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끝에는 이 사람을 내가 함께하는 파트너로 내가 만들어 봐야지. 정말 이 정보를 제대로 알려줘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을 처음부터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너무 막 들이대고 이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첫 모습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단순히 소비자로 다가갈 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목표가.
그리고 그 중에서 파트너가 나왔어요. 그 빈칸에 이름이 되어줬어요. 그렇다면 그 파트너도 나와 똑같이 국장 설계도를 그려서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파트너도 국장 설계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한 명 한 명씩 만들다 보면 내 국장 설계도가 먼저 완성되겠죠. 자, 이렇게 국장 설계도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를 그렸어요. 근데 함께 할 사람이 좌측에 옥순, 옥자, 상수가 있네요. 또 우측에는 말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름을 못 적겠어. 지금 현재 순이라는 사업자의 현재 설계도는 이 정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빈칸을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옥순의 우측으로는 내가 채울 건 아니죠. 그죠? 옥순이 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말자로부터도 빈칸을 함께 채우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물음표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그런 설렘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옥자라는 사람이 팀장이죠. 그죠? 이 국장 설계도에 있어서 지금 팀장이죠. 이 팀장이 되려면 이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옥자라는 사람의 사업자의 지금 왼쪽에는 상수라는 사업자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60만 PB 정도를 도전하는 사업자가 3명, 3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60만 PV가 그 정도는 해야지 사업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보름에 60만 PB 정도를 안 알리면 개보도가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공은 하고 싶고 개보도는 키우고 싶고 국장 설계도는 그리는데 그런데 전혀 알리지 않는다. 그것은 사업이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이 보름 기준으로 60만 PB 정도는 알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쓰는 건 좀 빼고요. 그죠? 자기가 쓰는 PV는 빼고 알리는 거, 순수하게 알리는 거 60만 PB. 좀 더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고 싶다면 자동 매출 들어온 거는 제외하고 또 신규로 일어난 매출을 60만 PB로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60만 PB 정도를 알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금 국장 설계도를 처음에 그렸을 때 사업 초기 때도 그림은 웅장하게 국장 설계도를 그렸지만 실질적인 도전은 이 PV 60만 PV 도전으로부터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60만 PV 도전하는 사람이 이미 국장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국장 그림이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60만 PV 도전하는 사람. 상대방은 여기 이름이 적힌 사람은 자기 그 회원가입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여기다 적었는지 모르죠. 하지만 이 사람과 정말 함께하고 싶어.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해야 되겠어. 라고 본인의 목표예요. 안내하고 비전을 보게 했더니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자, 특징을 말하자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특징은 어, 옥자랑 상수라는 사업자의 소득이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 중에서는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옥자로부터는 좌측이 대실적이 된 상황이죠. 60만 PB, 보름에 60만 PB 도전하시는 분이 좌측 지금 6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PV로 봤을 때는 360만 PB가 적어도 그 이상 올라오는 상황이죠. 이 옥자라는 판매사는 좌측으로는 360만 PB가 올라오고 우측으로는 10만 PB가 180만 PB가 올라오는 판매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인이 더욱 노력을 해서 부족한 70만 PB 정도는 채우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죠? 사업자라면. 본인도 60만 PB 정도는 도전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다면 이미 250만 PB가 거의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된 상황이면 옥자라는 사업 판매사는 전반기, 후반기가 전부 다 판매사가 유지가 되는 판매사가 되는 것이죠. 그와 조금 다르게 밑에 있는 이 상수라는 판매사는 좌측 180, 우측 180이죠. 그죠? 그랬을 때 좌측 70만 PB, 우측 70만 PB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 다 합치면 140만 PB를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사를 도전하기가 조금 어렵죠.
하지만 세미 판매사는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하기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60만 PB 도전한 사람이 꼭 3명이 아니더라도 한 명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미 판매사는 할만하고요. 2명 있으면 거의 오토 세미 판매사가 되는 것이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3명 정도가 되면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대체적으로 전후반기 다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 상수라는 위치에 있는 이 판매사도 전후반기 판매사가 유지가 되는 정도. 물론 자기의 노력이 많고 평상시의 노력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보통 이 시점에 전업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전업을 고민을 합니다. 적어도 고민을 할 때는 이 정도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직장 생활이 있었다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먼저 됐듯이 파트너도 이렇게 되게 만들겠다는 그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를 도전을 줄 때 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떳떳하고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나처럼 만들어야겠다고 했더니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이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리한 직급 도전은 거품 있는 수익이다. 거품 있는 수익은 전혀 이로울 게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 아실 거예요. 11조를 내죠. 그죠? 성경책에 보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낸다고 되어 있어요. 뭐 세금, 뭐 자기 뭐 재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내는 게 아니고 모든 소득의 10%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소득을 뻥튀기 해가지고 무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그게 과연 지혜로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밑을 다져야 되는 것이지 붕 띄워서 소득을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도전이라고 하면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면요.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죠? 그게 정말 도전인 거지. 그냥 가짜로 자기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목에 매달고 있으면 그건 가짜죠. 그죠? 그런 문화가 애터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북대구 청춘센터에서는 그런 문화를 완전히 싹 없앤 상황이고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오늘 이 미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요. 자, 조직이 없는데 무리한 직급을 도전하는 것은 자신의 위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거나 그 소득을 통해서 돈이 되는 척을 하면서 사람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에서 소득을, 거품을 가지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실질적인 실소득에는 손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위신 때문에 그렇죠. 나랑 같이 시작했는 저 사업자는 먼저 직급 받네? 아, 나도 가야겠다. 나보다 늦게 시작한 저 사람이 먼저 리더스클럽 갔네? 아, 이번에 내가 리더스클럽 보여줘야겠다. 우리가 알아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하지만 그걸 왜 개의치 않아요? 위신과 자존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위신과 자존감을 버리세요.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통장이 중요한 거죠. 실소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품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소득은 실소득이 줄어들어요. 자, 돈이 되는 척. 이것은 직급을 무리하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척. 이것은 빠른 세월 앞에서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200만 원 된다고 뻥을 쳤어. 그러면 1년, 2년 시간 흘렀는데 너 얼마 되냐 그랬더니 이제 진짜 200만 원이 됐는데 200만 원 됐다고 또 말 못하죠. 400이 됐다고 또 뻥 쳐야 돼.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돼. 한치의 앞만 보고 거짓을 둘러대는 것은 멀리 봤을 때 이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런 과장이라든지 거짓말들은 가까운 앞에 이익을 보고 거짓말을 하는 건데 멀리 봤을 때는 그것은 오히려 이익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소득, 이것을 자랑이 될 만하게 일을 하라. 지금 내가 30만 원이 되든지 50만 원이 되든지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일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수당도 노력과 시간, 그런 내가 투자했는 그런 것들, 돈을 뭐, 다른 사업들 돈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소득도. 사장님들께서 어딘 큰 사업체를 뭐 차리거나 뭐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차렸던 그 원금을 회수하는 데만 해도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1년, 2년 동안 소득이 있겠지만 들어갔던 돈을 다시 빼내야 되기 때문에 1년, 2년은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랑 비교를 해보셨을 때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30만 원, 50만 원이라고 번다는 것은 그것은 자랑이 될 만하단 말이에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자랑할 만하다는 거죠. 30만 원도. 단지 내가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대가 지불을 너무 크게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출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직장도 있고, 가족한테도 잘하고, 그렇게 잃은 것 없이 애터미를 하는데, 애터미 안에서 정말, 솔직히 말하세요. 작은 노력하잖아요, 솔직히. 그 작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지. 정말 하루 10시간씩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티가 납니다. 6개월 만에 성공한단 말이에요. 6개월 만에 성공 못했다는 것은 하루 일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도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루 6시간, 8시간, 10시간씩 일하면요. 저기, 그 지금 총장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정말 저렇게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스피치 들어보면 3개월 만에 뭐 팀장 되고 국장 됐다. 근데 그분들 하는 말 들어보면 실제로 돈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진짜인 것 같아요. 지금도 10시간씩 하루에 한다고 하면 6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 안 되는 것이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적게 노력했는데 비해서 나온 소득이에요. 이것을 본인도 알아야 되고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거나 혹은 자기도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를 만날 때도 막 일부러 땀 흘려가면서 막 성실한 척. 자, 그런데 계속 거짓말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짓말에 자기도 속는 거예요. 업무일지 그래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업무일지를 써보세요. 내가 어디에 갔는지, 몇 시 몇 분에 갔는지, 그 업무일지는 거짓말 안 하죠. 그럼 그 업무일지를 보면서 이 수당을 같이 보란 말이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일은 직장 생활 하는 분도 할 수 있겠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겠다. 몇 시간 안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소득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추가 소득을 만들면서 애텀에서 연금을 만들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투입한 노력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00만 원의 수당 내역으로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의 수당 내역으로는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소득을 가지고 자랑을 못하고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내가 조금 꼬실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뭐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설득을 못하는 것이지 수당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에 논리가 없는 거예요. 수당이 높을수록 설득에 있어서 이점이 되는 거는 맞지만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말을 못한다면 결과는 어차피 별다를 게 없습니다.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실제로 2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500만 원으로 소득이 늘어도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 500만 원 되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밖에 나가면 500만 원 버는 사람 적어요? 많아요. 5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설득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한 800만 원 늘었어. 그러면 이제 진짜 조금 설득이 될 것 같아. 그거는 그 돈은 니한테 들어가는 거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설득이 안 돼요. 2천만 원 벌면은 설득될 것 같죠? 안 돼요. 자기 말에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설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수당 받을 때부터, 심지어는 안 받을 때부터, 6만 원 받을 때부터 자랑이 되게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랑할 만하단 말이죠. 자랑 안 하고 있다면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수당을 지금까지 이제 뻥을 쳤던 사람이 있다면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수당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래야 시간이 흘러서 그 수당이 높아짐에 따라서 설득이 더 잘 되죠. 자, 실소득 면에서 무엇이 똑똑한 것일까? 소 잃고 외양간 곤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직급 도전에서 파트너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소를 위해서 외양간이 있는데 외양간이 번드르르하고 소가 없어져요. 직급 도전 과제를 파트너에게 줄 때 우리가 도전 과제를 주잖아요. 스스로 잘 처음에 할 줄 모르니까. 그 파트너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과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명령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은 맞네. 성공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네. 맞아, 맞아. 따라오는 거예요. 과제를 받은 파트너는 스폰서로부터 조언을 들었을 뿐 선택은 자기 자신의 몫이다. 그 성공할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스폰서는 그런 사람을 찾는 사업자예요. 안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자기 속도대로 가는 대로 놔두고요. 따라올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장님들께서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과제를 주는 것에 있어서 떳떳하고 나는 올바른 지식을 주는 거고 그 정도로 해야 당신도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정말 연금성이 만들어지고 노후 준비가 되는 것인데 그 정말 대단한 보상을 가지려면 이 정도를 하라. 당당하게 스폰서로서 알려주고요. 그런 것들을 따라오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한참 줄여서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란 말이죠. 자, 파트너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해요. 특히 파트너가 이제 나오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그 위에 있는 스폰서한테는 비교적 덜 소중하죠. 소중해요. 그렇지만 비교적 덜 소중해요. 그 직스폰서보다는. 파트너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명 없어져도 또 만들면 되고 또 다른 데서 나오고 하니까 위에 있는 스폰서일수록 과감합니다. 하지만 직스폰서는 과감하지 못해요. 하지만 누가 성공하냐? 직스폰서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사람이 성공해요. 도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저는 도전이라는 것을 지금 부각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어떠한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나쁜 그런 문화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전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도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이 도전에 대한 나쁜 의도가 있다면 나쁜 의도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욕심 이렇게 했을 때 내 통장에 들어오는 그 돈, 수당 그것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파트너가 부담스러울 것에 대해서 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킬까 봐. 그러면 떠날까 봐. 하지만 이 수당은 푼돈이라고 생각하고요. 푼돈이 아니지만요. 그렇게 그냥 취부해버리고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을 키우고 싶고 이 당사자도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면 그런 말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왜냐?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또 그걸 들은 사람도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이익 중심, 나쁜 뭔가 그 외에 또 나쁜 의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크다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못 키우는 거예요.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스폰서의 파트너로서만 남아있고 맨날 스폰서 따라다니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은 어색합니다. 맨날 유치원생처럼 선생님 따라다니는 그런 아이가 그런 아이인 채로 계속 있다면 그런 아이가 나중에 부모가 되고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어색하잖아요.
유치원생을 다루는 모습은 어색하잖아요. 직급 도전은 조직을 키우기 위한 도전입니다. 같은 노력으로 좀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조직 전체가 힘이 나서 으쌰으쌰 하게 되면서 비전을 신나게 알릴 수 있으므로 조직을 키운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도전을 하게 됐을 때, 직급 도전을 하게 됐을 때 그렇게 조직 계보도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장 그림을 그리라고 했지, 도전을 하라고 하니까 또 카드 긁어가지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 직급 도전을 하라고 하는구나. 직급 도전은 일단 돈으로 물건 사는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60만 PB 정도 도전하시는 파트너를 한 명 한 명씩 더 늘리는 데 집중하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국장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빈칸에 이름을 그려 넣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 목적으로 소개도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업무일지 쓰라는 거예요. 자, 보름에 60만 PB를 도전하면요, 2달 동안 내가 했는 노력을 합쳐보면 240만 PB가 되죠. 그죠? 그러면 거의 세입 판매사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소득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6만 원. 그런데 이것을 보름 동안 하게 됐을 때는 또 40만 PB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잖아요. 수당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래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사장님들께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조직이 아직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세미 판매사를 도전을 해도 될 만하다고 느낀다면 세미 판매사를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전을 하라고 했는데, 도전을 하라고 하니까 카드로 끌어서 일단 가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세일 판매사에서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되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명단과 그 사람의 넉넉한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또 그 사람의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람은 교육도 되어 있고 비전도 알고 열심히 할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세일 판매사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카드를 끌어서 물건을 사면서 그거를 빨리 알려서 회전을 시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보름에 6만 원, 6만 원, 6만 원 4번 받는 것보다, 그죠? 40만 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도전인데 수당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요. 스폰서가 갈 때, 직급 도전을 할 때 기회가 오는 것이죠. 팀의 목표에 맞게끔 그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더 설명하고 지나가자면, 정말 이게 정말 맞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까 설명했던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그 60만 PB 정도 도전하실 파트너를 만들면서 탄탄하게 키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내를 하면 혼동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절하게 충분히 필요한 과제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여기에 초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초점 못 맞추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없다는 거예요. 기존 그 경험해봤던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초반 수당에 연연하지 말라. 수당을 30대 30을 맞춰 먹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수당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도 안 맞추면 그건 사업자도 아닙니다. 맞춰야죠. 25만 포인트, 25만 포인트인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도전을 한다는, 성공을 한다는 사람이, 그죠? 그거 맞춰야 되는 건데 맞추고 알리고 해야 되는 거죠. 시스템을 완성시켜서 연금성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걸 표현을 하죠. 건물을 짓는 중에 소득을 바라지 않잖아요. 그죠? 건물이 완성됐을 때 임대 소득을 버는 걸 기대하는 것이지.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그 수당에 연연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일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조그마한 상처가 되는 것들에 쉽게 기복을 타요. 한때는 일 좀 수무 많이 받고 그러면 신났다가, 상처되는 말 거절을 들으면 푹 가라앉았다가 들쑥날쑥 하는 거 있죠. 기복이 심한 사람들.
근데 이거를 먼 비전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복을 안 타요. 그 과정에 나오는 수당도 중요합니다. 그 작은 수당도.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적어도 200만 원의 연금성이 됐을 때 그 소득을 바라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 때, 그럴 때 일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한탕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세미 판매사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비교적 나의 그 회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것을 한탕주의와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를 생각해 보시고요. 초반 수당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한탕주의 잘 빠집니다. 다른 한탕하기 좋은 쪽으로 귀를 또 팔랑거립니다. 다른 뭔가 뭐 회사가 또 생겼어. 어떤 회사 유행이래요. 거기 또 귀가 팍팍거려요. 들어봐요. 또 듣기는 그거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딱 보면 아는 건데 그걸 왜 아닌 걸 알면서도 듣냐면 이거 혹시 돈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돈이 좀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뭐 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돈이 될 것처럼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애터미 할 때 회원들 많죠. 또 파트너들 있죠. 그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하시면요. 노력도 안 해도 여기서 또 소득이 생기니까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팔랑팔랑거리는 것들이 이제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맞네. 애터미 조직도를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서도 하면 그 코인은 생필품이 아니니까 코인이니까 두 개 다 하면 되겠다. 애터미 코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한탕주의자인 거예요. 그 팔랑거리는 귀를 쫓아가시는 분도 같은 한탕주의고요. 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의 특징. 어느 것이 한탕하기 좋을까?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스폰서가 한탕주의자 같다고 느끼신다면요. 조용히 상담을 멀리 하세요. 한탕주의자를 따라가는 이유는 같은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스스로 한탕주의자였던 것에 대한 반성만 하면 된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탕주의자 따라간 사람은 한탕주의자이기 때문에 따라가. 같은 부류. 한탕주의 생각을 가지고 사업에 임했다면 빨리 돌이켜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요거 한번 판 잘 짜가지고 한번 수당 쫙 뽑아낼까? 요런 사고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애터미 안에서. 어울리면 안 되겠죠. 그죠? 한탕주의의 미래, 한탕주의는 애터미 같이 진입비 유지비 없는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불법 피라미드 같은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 불법 피라미드 자체의 그 매력은 어디서 오냐면요. 한탕에서 오는 거예요. 한탕 빠르게 하고 또 그 조직도 가지고 또 다른 회사에 가서 또 한탕하고 이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터미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애터미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 맞겠냔 말이에요.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세미 판매사 같은 경우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조직도를 만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알량한 수당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점으로 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파트너에게 세미 판매사를 보내준다면 이것이 내가 한탕주의자로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명단도 너무 많고 시간도 전업으로 한다고 하고 또 언변도 좋고 다 모든 조건이 좋은데 뭐 심지어는 애들도 다 키워놔서 자유해 몸이. 그런 사람을 놔두고 천천히 보편적인 계획을 맞춰서 준다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권해줄 수도 없고 또 스폰서가 권하면은 한탕주의 아니야 내 스폰서? 또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을 잘해야죠. 자, 사실상 애터미 안에도 한탕주의자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지금 성공자들 중에서 한탕주의자가 많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쫄딱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왔어요. 물론 정화가 됐겠죠. 정화가.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그 케이스대로 할 수 없는 타이밍입니다. 이 회사가 초창기 때, 완전 초창기 때의 모습과
지금 사업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아직도 자기들의 논리가 진리인 마냥 계속 권유를 할지 몰라도 그 돈이 많이 되는 사람들 이야기는 정답이고 비교적 돈이 덜 되는 이상수 이야기는 틀린 말이고 얼마든지 성공자들이 그렇게 나오면 이런 주장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세미나에서 하는 그 성공자들의 강의들이요. 100%내 조건에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겠지만 하지만 그분들이 진심은 진심이겠지만 이 시대적으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들을 때 내 것에 맞게끔 잘 골라서 들어야 돼요. 이거는 편식과는 좀 다른 거예요. 밥에 머리카락이 들었으면 뺏어 먹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은 초기와 나중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변화 없이 고여있는 성공자는 썩은 물에 비유하면 딱 맞다. 그렇다고 이 말을 악용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말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즉 편식을 말하는 거예요. 편식. 이렇게 고집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만약에 제가 맞는 말을 안내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 그거는 또 시대적으로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했는 말을 또 그죠? 그 사장님들이 했는 말들을 시대적으로 안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뭘 원하는 거냐면요.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가 분별을 하고 들어야 되겠죠. 잘못된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것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도 고여있는 썩은 물들을 제재할 수는 없어요. 직원들이 실무적인 상황을 알아봐야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대다수 사업자들의 모습이 애터미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장려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성공자의 강의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잘 찾아서 써야 되고요. 엑기스를 뽑아라고 하죠. 엑기스를 뽑아 쓰셔야 되고요. 세미나장에서 100% 정답만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한 것을 하나라도 찾아서 그것을 내 사업에, 내 행동에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하면 괜찮겠다 하는 것을 찾아서 행동에 연결하셔야 돼요. 행동에 연결 안 하잖아요. 그날 세미나 안 들은 것과 똑같아요. 뉴스를 들려줘서 설득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라는 걸 들었는데 뉴스를 보여주지 않아요. 손등에 발라주면서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손등에 발라주지 않아요. 그런 어떠한 것도 내가 현재 내 모습을 변화시킨 게 하나도 없다면 어제와 똑같다면 그날 세미나를 안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당장. 제가 느리게 천천히 성공하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그걸 보고 이제 한탕주의자들이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직급을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직급을 무리해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본인은 무리해서 간다고 표현 안 하지만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빨리 성공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밍쥐 알아요? 레밍쥐? 굉장히 근시해요. 쥐가 있는데 그 쥐가 앞에 있는 쥐만 따라서 뛰어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우두머리 쥐가 낭떠러지 향해서 뛰어들면요. 뒤에 있는 모든 쥐들 다 따라서 다 죽어버린대요. 그 레밍쥐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스폰서의 말조차도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듣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가 하라고 해서 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만불편을 가져요. 너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 순간 판단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죠. 그리고 판단을 안 하고 따라왔다면 그게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익중심 한탕주의가 오히려 더 느리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느리게 성공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진짜 이익이 되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200만 원이라도 돈이 되면 그래야 재미가 있죠. 그래야 이것을 정말 한 명이라도 나처럼 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 거짓소득, 한탕주의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을 너도 이렇게 거짓말 치면서 일을 해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양심을 잘 팔아는 사람만 하느냐 말이죠. 자, 진짜 이런 200만 원이라도 진짜 돈을 벌고 그 기쁨을 파트너에 알리고 파트너도 자신처럼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리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